초인전. 동방의 불꽃편. 음모에서 3회. 이제 하늘은 비를 뿌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은 여전히 불어와서 모인 사람들의 옷자락이 불어오는 바람에 심하게 날렸다. 여전히 대나무 숲은 급하고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몸부림치며 요란한 소리를 내었는데 사람들은 심한 고초를 겪었는지 처음 대나무 숲에 들어와 있을 때와 같은 강한 기세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심하게 그늘져 있어서 피곤이 역력하였다. 순간 바람은 더욱더 강하게 몰아쳤다. 휘잉 쉬잉 슈슈슈쑥스스스산. 대나무들은 마치 쓰러질 듯하였다. 자,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다들 불만은 없겠지요. 황희인은 턱에 있는 은빛 수염을 만지며 되게 만족한 표정을 짓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인물도 있었으니 이것들이 내가 있음을 아예 무시하는군. 장강수로체의 체주는 불만이 있었으나 감히 나서지 않고 기회만을 엿보아 금서 중에서 운이 좋으면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겠다 싶어 내색하고 있지 않으나 왠지 무시당하는 것과 같아서 그의 눈은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다. 천하의 장강수로체 주는 무시 못할 인물이었으니 그는 비록 정파나 마교에 속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독단적인 세력으로는 가장 확실하고 규모가 있는 곳으로 세간에 인정받아 그의 실력과 무공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었다. 다만 정파와 마교는 각자의 어마한 세력에 있어서 본인 단독으로 그들 모두를 상대할 수 없으므로 그냥 잠잠히 있을 뿐이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되었고 저희는 정파에서 흘러나온 만금적이라는 금서를 가지고 싶습니다. 만금적이라는 금서는 무엇인가? 바로 옥소를 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용할 수 있는 희대의 금서였다. 과거 만금적으로 울리는 곳에는 언제나 대량 살생이 이루어졌다. 만금적이라는 희대의 음공은 어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나 정파의 도인이었던 천음자가 기음을 가지고 그의 제자 또는 그 후대 전인이 원한에 맺혀 만들었다는 음공으로 과히 살인적인 무공서였다. 다만 정천맹이 금서를 얻고 싶은 것은 이 금서로 인하여 정천맹은 이 만금적으로 일으키는 소요를 진압을 위해 200여 년 전에 나섰을 때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그때 입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이 금서에 대한 출처를 가장 알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 이는 정천맹의 구성원들인 세 가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하였다. 좋소. 동의하오. 무림맹의 식구들은 모두 동의한다는 무당의 명진진인의 말이었다. 우리도 동의하오. 마교인으로 보이는 자들도 동의하였다. 그럼 무림맹은 어떤 것을? 저희는 사열루를 원하오. 사열루는 약 400여 년 전 사파 제일인의 절기로 유명하다. 그 당시에는 금서로 낙인 찍히지 않았었다. 이유는 당시 시대가 마교와 사파의 세상으로 잠시 정파는 숨을 죽이고 자신의 몸을 도사리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사열루의 무서움은 내가 중수법에 있었다. 이 무공에 죽은 사람의 쌓인 원인을 하나도 알 수 없었으나 다만 눈 주위에 핏물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정파의 큰 어려움이 이 무공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무림맹에서는 역시 이 무공을 원하고 있었다. 당시 400여 년 전에 사파 제일인에게 당한 정파의 무인들이 부지기수였고 그는 어느 날 스스로 사라질 때까지 정파는 감히 숨을 쉬고 강호에 활보할 수 없었다. 사열루는 그렇게 사라져갔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혈마의 무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해졌습니다. 힘을 합하는 것만 하면 되겠군요. 마지막 무공은 혈마의 혈수마공이다. 혈수마공은 마교의 2인자 무공이다. 현재 이 혈마의 무공은 마교에서 유실되었다. 과거 혈마의 난으로 마교는 막대한 희생과 대가를 치렀다. 당시 마교는 3할에 해당하는 부분이 희생되었고 혈마를 10만 대산 낭떠러지에 밀어넣어서 혈마의 전란은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마교의 호교 무공이 제5대 혈마 사후에는 유실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마교에서도 아직 풀리지 않는 신비였고 비사였다. 마교의 대종사는 이를 마교인이 대회비로 정하여 철저하게 그들 스스로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혈마의 나는 바로 마교의 영민이었다. 혈마들은 자신의 직전 제자에게만 이 무공은 물려주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구성까지는 이 무공은 연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역대 혈마들은 이 무공을 꼭 구성까지 연성하고 제자에게 당부하고 물려주는 것이다. 이 무공을 연성하는 자는 마교의 부교주이면서 혈마로 대대로 승계받는 전통이 있었다. 하지만 무공이 유실된 이후로 혈마는 이제 마교 내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번에 이 무공서를 회수하라는 대종사의 명령에 따라 마교는 움직인 것이다. 사실 여기에는 비사가 있었으니 아무튼 이제 이들은 5월동주하여 결의를 다졌고 행동을 하게 되었으니 이때 허공에서 웅장하며 바람과 함께 공기 찌어지는 강렬한 소리가 들리고 세찬 비와 함께 하늘에서 한 명이 청수한 도인이 내려왔다. 이 신령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반을 가르며 번개가 장렬하였다. 노인도 마치 하늘에 떨어진 벼락의 모습처럼 순식간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청천벽력이 장렬하여 이 도인의 등장에 효과음과 같은 소리를 더하여 더욱 기괴하고 천신이 하강한 모습으로 보였다. 이제 날은 어두움이 낮이 되어 물러가고 비와 함께 도인은 등장했는데 그의 길은 수염이 자신의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으므로 도인의 나이가 이미 상당하였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였다. 고인이 잠든 곳에 무슨 난리가 나서 이렇게 방문들 하셨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의 소리와도 같이 소리의 웅장함과 단호함으로 듣는 이들에게 가슴을 진동케 했다. 하지만 응대하는 인물들이 누구인가?
바로 현 강호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아닌가. 특히 이들에게 청수한 노인은 혼자였지만 다수가 함께 있으므로 더욱 위풍당당하고 노인의 호통에도 굴하지 않았다. 노 도인은 위시오. 역시 남궁천이 말을 먼저 한다. 그의 물음은 역시 위문이 많았던지 그의 미간은 고립했다. 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면서 약초를 캐고 사람의 신비한 인체를 연구하는 일개 무명이니요. 이곳은 예로부터 인적이 드물고 오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대들은 어찌 이곳으로 오시었소. 청수한 노 도인의 말에 아무도 대꾸는커녕 어느 사람도 노 도인의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4대 금서를 획득하려는 의지에 불타고 있었고 이들의 눈은 모두 멀게 되어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는 마인들이나 정파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들에게는 이미 어떠한 진실도 바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노 도인이 자신들을 크게 속이고 있다는 확신을 모두 하고 있었다. 정말 이들은 큰 착각에서 실수를 남발하게 되었다. 거짓말 마시오. 노 도인께서 4대 금서 중 3가지를 가지고 연구하고 무공을 연마하고 있다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었소. 노인은 어서 이실직고하시오. 이번에는 마도인 혈발단장인 마충수가 탁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노 도인을 몰아세웠다. 그의 음성에서는 매우 노한 것이 역력하였다. 그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잘라 노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였다. 그대는 어떤 경위에서 3가지의 금서를 얻으셨소? 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없겠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마다하지 않고 천리 길을 왔소이다. 이번에는 점창이 사일무적 조동화가 말하였다. 그러나 노 도인의 인품이 매우 훌륭하여 무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온화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대답하였다.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있지도 않은 것과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소만.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장강수로체 주 무적장강풍 적정철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절기인 장강노풍장 30중 1식을 내지른다. 장강노도풍. 비바람을 가르면서 질풍처럼 장강의 노풍이 장법으로 하하여 노 도인에게 몰려왔다. 그러나 노 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손을 휘저으며 가볍게 경기를 흩어버렸다. 그것을 지켜본 대부분 사람은 탄성 소리를 내며 대경하였다. 비록 장강수로체 주가 자신들보다 하수였지만 그의 장강노풍장은 결코 무시할 만큼 간단한 재간이 아니면 강호일절로도 유명하였다. 하지만 적정철은 노 도인의 무의에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다만 윤을 부라리며 손가락질을 하였는데 과연 이 노 도인은 누구란 말인가?